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는 일이라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 가장 두려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딴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알았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날이었다고. 삶의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건 단순한 분노나 실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자체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그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한 방송을 통해 사연을 접하고 직접 연락을 주신 세 분의 70대 여성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젊었을 때 남편 몰래 바람 피운 적이 있다고. 그 고백이 그저 파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에서 묵직하게 이해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한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살길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첫 번째 여성분, 이영자 어르신은 남편이 40대 시절부터 계속 외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가끔은 새벽에 들어오고 가끔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와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밥부터 차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눈물 삼키던 날들이 몇 년을 지나 10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50대 남자분이 그분에게 말을 걸어왔답니다. 밭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였고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자꾸 말을 걸고 자꾸 챙겨주고 심지어는 고생이 많으시죠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처음엔 망설였고 두렵기도 했고 스스로도 자책이 많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위로받는다고 남편이 다신 나를 사랑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한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영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쁜 여잔 거 알지만 그날 이후에 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구나 외도는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잘못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 그건 이해하거나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깊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에게 세상이 너무 오래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분노인가요? 연민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복잡한 마음인가요? 그 어떤 감정이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서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국 명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나쁜 짓은 많아도 그중 가장 아픈 죄는 사랑받지 못하는 죄이다.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았을 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죄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모두 그런 시간 한 번쯤은 지나왔던 적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정미옥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셨고 남편과는 40년 가까이 함께 사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꺼내기 전 한참을 입을 다무셨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시더니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맞으면서도 살았어요. 이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생각, 자식 생각에 참았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안 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는 그 말이 어쩌면 이 시대 수많은 여성들이 가슴속에 감춰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미옥 어르신의 남편은 술만 마시면 달라졌답니다. 손찌검은 일상처럼 반복됐고 그로 인해 팔이 골절된 적도 있었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이웃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도
가정사는 집안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없이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고 나니 더는 남편이 미워지지도 않았고 그냥 타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교회에 같이 다니던 한 자매님이 이 어르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집사님은 참 고우세요. 속이 얼마나 단단하신지 제가 닮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고 그 사람과 깊은 우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였고 그 다음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조금씩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그게 몇 년이 지나니 어느새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 손 한 번 잡은 적 없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남편한테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게 더 큰 고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몸만 같이 있는 관계야말로 어쩌면 더 깊은 외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미옥 어르신은 지금도 남편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더군요. 죽을 때까지도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켰다는 걸 끝까지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복수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존엄의 선언입니다. 어떤 여성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지만 또 어떤 여성은 남아있는 삶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머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택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은 사람만이 진짜 고요한 복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대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그 상처를 감싸 안는 용기는 그대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 용기 있는 선택, 정미옥 어르신의 침묵 속 복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세 번째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경북 안동에 사시는 올해 71살 김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른 두 분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용서도 복수도 아닌 아주 조용한 전쟁을 택하신 분입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이혼한 지인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오래전부터 남편과 알고 지낸 사이였고 심지어 부부끼리 저녁 식사도 함께 했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충격을 안고 돌아온 김 어르신은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답니다. 그날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쯤은 해도 되잖아. 그 순간 김정자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답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되 반찬 하나 늘리지 않았고 말은 하되 감정 하나 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공간에 있어도 한기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남편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동안 스스로를 단련하듯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지역 여성회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점점 말이 없어지고 몸도 병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한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날 무섭게 만든 사람은 살면서 처음이야. 그냥 화내주면 안 되겠어? 그 말을 듣고도 김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큰 소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없이 등을 돌리는 침묵이 누군가에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킨 거예요. 이혼은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자유를 주는 거니까 차라리 나랑 같이 늙어가며
자기가 잃은 게 뭔지 보게 하려 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품위를 무기로 삼았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조용히 복수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 모든 사정을 껴안은 사람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떠오른 한 문장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자는 잊고 상처받은 자는 기억한다. 하지만 그 기억을 품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김정자 어르신의 품격 있는 침묵 그리고 품위 있는 복수는 아마도 남편에게 더 큰 반성을 안겼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으로 드러난 복수의 방식, 그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이들이 선택한 복수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이혼은 도망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혼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같이 살며 남편의 외도라는 상처를 그 사람 앞에서 매일 살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이혼은 남편에게 자유를 주는 길이었습니다. 이혼을 해버리면 오히려 바람핀 남편이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당당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합니다. 왜 내가 그 자유를 선물해야 하죠? 라고요. 둘째, 가정을 지키며 오히려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더 이상 관심 주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무서운 삶을 남편에게 안긴 것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삶을 재건하면서 남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재정비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 상처를 삶의 재료로 삼아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3명의 지혜로운 여성에게 배웠습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믿음, 이혼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상처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용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 삶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 세 분의 선택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이 말하는 진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깊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인 오순자님은 남편이 10여 년 전 바람이 난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가정이었지만 사실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서예와 그림을 배우며 문화센터에서 전시까지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눈치를 봅니다. 내가 그녀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잘해야 한다. 그런 불안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오순자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복수는요, 상대가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성은 김영희님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날 그녀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바람이 난 이후부터 밥상은 더 정성스럽게 차리고 말투는 더 다정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그녀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려면 먼저 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울고불고 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그 옆을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이 불안해해요. 언제 내가 떠날까봐. 김영희님은 그렇게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품격 있는 복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가 된 것이죠. 세 번째 여성인 장인숙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한마디도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속으로 삼키는 편을 택했고 그 대신 매일 산책을 나가며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내가 나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장인숙님은 자식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평생을 묵묵히 살아오며 이제는 남편보다 자신을 더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늙어 병들기 시작했을 때 의지할 사람은 결국 장인숙님뿐이었고 그제서야 그는 과거를 후회하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나는 내 삶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게 복수예요. 그 사람보다 내 삶을 더 값지게 만든 것.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말하는 복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한 아내.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복수의 원칙 3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수라고 해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품격을 지킨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거나 눈물로 호소하거나 이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아내처럼 행동했죠. 왜일까요?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망치는 칼이 될 수 있어요. 울고 화내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해지고 나는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울음은 밤에 혼자 참고 분노는 운동장에서 걷는 걸음으로 씻어냈다고 합니다. 이 조용한 대응은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해도 아내는 참겠지. 이런 심리였던 남편들이 오히려 왜 저렇게 태어나지? 혹시 알고도 뭔가 준비 중인 건가? 라는 두려움 속에 자기 스스로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자기 삶을 더 빛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후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오순자님은 서예 학원에 등록했고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희님은 조리 자격증을 따서 지인들에게 요리를 나눠주며 생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장인숙님은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달랬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인으로 등단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열 정도죠. 그녀들이 말합니다. 남편을 향한 감정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사라져 있어요. 이런 자기 돌봄의 시간은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절대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억울하니까 자식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 여성 모두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아빠가 바람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아빠를 나쁘게 말하면 나까지도 함께 멀어지게 돼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에서 저는 진정한 지혜를 보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를 지켜내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분노를 품고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택. 그것이 바로 이혼보다 강력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기는 현명한 복수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후회 없이 그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남편과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그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분의 현재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만 이혼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복수 아닌 복수를 택한 세 여성의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 분 모두 이제는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남편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오순자님은 요즘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 있긴 해요. 하지만 예전의 감정은 없어요. 이젠 저도 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요.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게 뭔지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바라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애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빛나게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지요. 김영희님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제 눈치를 많이 봐요. 예전엔 내가 쩔쩔맸는데 이젠 그 사람이 제 표정부터 살피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제가 변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그분은 몸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장인숙님의 말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았지만 노년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혼자 꽃을 보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시작했지 싶어요. 외도는 그 사람의 죄지만 내가 나를 잃는 건 내 잘못이었어요. 이 말에서 우리는 진짜 복수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남편을 울리는 것, 남편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남편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를 너무 오래 잊은 내 자신 때문인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를 지켜내는 데 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승리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여성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방송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노후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 줄의 감상이라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으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위로가 깃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